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성 시신 3구 가운데 2구는 이제 어젯밤 수습이 됐는데요. 이 가운데 한 명은 이제 소방대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옷차림이 이제 주황색 옷을 입었다고 하고요. 이들에 대한 신원은 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들 신원은 이미 울릉도까지 이송이 돼 있고 또 실종자가 7명 이내 적은 인원입니다. 예. 게다가 이 수중에서 오래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양성만 보더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병원 담당관들 전문가들을 보면 신원을 확인하는 데 크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어제 이제 헬기의 동체를 바닷속에서 발견이 됐고 시신 2구는 꼬리 부분, 그러니까 이 동체와는 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발견된 2구가 발견이 된 거고, 동체 안에 있던 시신은 일단 수습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돼서 동체와 함께 인양할 것이라고 이제 브리핑 내용에서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잠수하는 기법이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잠수 기법은 다른 기법입니다. 네. 크게는 잠수는 포화 잠수와 비포화 잠수로 나누는데 비포화 잠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수입니다. 그거는 뭐냐? 잠수사가 직접 수압을 느끼면서 물속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비포화 잠수입니다. 지금 청진하는 건 포화 잠수입니다. 비포화 잠수의 맹점은 뭐냐면은 수심이 90m 이상 넘어가면 한계 채웁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작업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 작업하고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이런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 포화 잠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포화 잠수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의 일대기압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일기압을 받고 있다는 걸 못 느껴요. 이와 같이 만들어주는 상태를 포화 잠수라고 합니다. 잠수사는 지금 이미 70m에 세팅되어 있어요. 잠수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묵고 자고 하는 잠수 작업을 하거나 안 하건 항상 수심 70m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일기압에서 공기를 마시듯이 그들이 마시는 기체, 그것이 마시는 수압을 못 느끼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작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는 실종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외부에 나오는 그 실종자 2명 이미 수습을 했고, 한 명은 안에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정확하게 동체 안에 얼마만한 실종자가 있는지, 그것이 우선이겠죠. 만약에 그 안에 5명이 있다면 다른 데 수색할 필요가 없겠죠. 가장 큰 문제죠. 그 작업을 잠수사가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같이 올렸다는 의미는 뭐냐? 잠수사가 동체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실종자를 데려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있다든가, 혹은 실종자 어떤 구조물에 끼어 있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실종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입니다. 그러면 동체를, 그런 안전 문제를 조치하고 난 다음에 동체를 바로 올리면 동체와 시신이 동시에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례가 언제 있었냐? 2015년대에 가거도에서 똑같은 헬기 추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심 지금보다 약 10m 더 깊었어요. 그럴 때도 외부에 나와 있는 실종자는 직접 잠수사가 인양을 했고, 안에 있는 실종자들은 헬기와 동체와 같이 올리면서 인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늘 그 해경의 브리핑 내용에서는 그 추가 실종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4명의 실종자가 기체 안에 있다라는 브리핑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체 안에는 지금 1명만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각자 보는 견해가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견해로는 한 명을 일단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잠수사가 동체 내에 전체적으로 수색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체적인 수색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헬기를 타면 모든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해놓고 헬기 문에 가까운 사람, 혹은 파손 부분에 있던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지금처럼 외부로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외 가운데 안전벨트를 하고 있던 사람은 같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잠수사들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동체 안에 실종자가 나머지가 얼마나 있는가, 그걸 빨리 확인하는 거. 빨리 확인해서 만약에 나머지 실종자가 그 안에 다 있다면
오히려 작업은 좀 시소하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 아.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제 발견된 시신 한 구 가운데 그 한 구가 그 상의가 벗겨진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혹시나 탈출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기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 도어가 열려 있었다는 거, 원래 다 그 잠금 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열려 있었다는 거, 또 물론 파손이 있었지만은 실종자가 외부로 나와 있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그 충격에 의하면은 헬기 전체가 헬기 그 기체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깥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아직까지 인양을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알 것이고 예. 더 정확하게 하려면 블랙박스를 확보하면 알 것인데 예. 저희들이 여기서는 다만 추측일 따름이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상 악화로 야간에 그 중단됐던 실종자 수색 작업 오늘 오전에는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재개가 됐습니다. 이전의 구조 작업과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이전 구조 작전은 우선 중요한 것은 보셨다시피 외부에 나와 있는 실종자가 있을까 없을까. 예. 그래서 청해진에 가지고 있는 고성능 ROV로 다 수색을 했습니다. 실제로 청해진은 ROV 그 무인 잠수정뿐만 아니라 유인 잠수정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런 모든 외부 환경을 확인하는 작업, 실종자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예.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동체 내에 있는 실종자를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 주 작업이 될 겁니다. 예, 동체 내에 추가 실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예. 우선 작업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동체가 발견된 만큼 혹시 시신이 떠내려갔다면 그 주변을 또 수색하는 것도 이전보다는 좀 속도가 붙겠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헬기 동체가 발견됐고 주변에 실종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서해처럼 조류가 엄청 세다든가 네. 또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은 흘러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멀리 갔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브리핑에서 나왔다시피 주변도 계속 수색을 하고 있고 예. 또 위에 수상에서도 계속 수색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이제 수색 작업에는 날씨가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오전에는 날씨가 좋아서 다행히 수중 수색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좀 날씨가 좋지 않은가 봐요. 지금 현재 그렇게 예보가 되어 있고 예. 제가 현장에도 확인해 보니까 기상이 나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일반 잠수를 할 때는 해상 날씨는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네. 정말 막 파고가 높이 친다든가 이렇지 않으면 물속에 들어가면 거의 똑같으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작전은 왜 특이하냐면은 예. 함정이 탑재된 시스템으로 작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함정이 해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파고가 많이 치다든가 혹은 바람이 많이 불면 함정이 흔들린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잠수하고 직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일반 잠수와 다른 점은 포화 잠수는 함정에 탑재된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예. 함정은 해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해상 상태가 나빠지면 어쩔 수 없이 다이빙은 할 수 있지만 함정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독도 주변이 오후부터 기상이 나빠져서 일단 수중 수색 작업은 못하더라도 해상 수색은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떤 작업들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는 예. 1%의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봐야 되니까 혹시나 시신이 아니 실종자가 뜰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전에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 수중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상에서는 24시간 항상 키핑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감시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 일단 오늘 수색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헬기가 왜 추락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분석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그 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늘 듣는 평상적인 보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우리 헬기뿐만 아니라 전투기가 추락한 경우도 크게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계적인 결함, 또 한 가지는 조종사 미스. 예. 물론 거기에는 다른 요인으로 기상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되지만 크게는 예. 그 두 가지입니다. 예.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주변에서
오는 얘기 상황을 보면은 이륙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하는 것이 많은 이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다가 떨어졌다면은 뭐 혹시 조수선 미스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직접 보신 주변 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륙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소 기체 견함 쪽으로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륙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또 하나는 사고 당시에 이제 헬기의 비상 부주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기체 결함 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쪽 예. 구조사 항공구조사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은 그냥 비상 착륙을 할 때는 예. 우리가 자동차가 에어백이 열려야 되듯이 네. 비상 착륙을 할 때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뭐 좀 더 세부적인 문제지만 크게 봤을 때 이 원인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것은 뭐 국민들도 알고 싶고 모든 사람이 예. 알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리면은 일단 동체가 올라오면은 일반적인 거 좀 파악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박스로 확인하면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답답하더라도 기다리면서 예.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헬기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봐야 자세한 분석을 알 수 있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